안녕하세요. 10월 7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1, 2도 정도, 1도 체감적으로는 좀 더 낮은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고요. 모든 분들 불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해외 증시, 미국 증시 3대, 뉴욕 증시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긴장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세계 경제도 봐야 되고 국내의 증시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정치권도 조금 알아야 되고 주식을 하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철저하고 대단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잠시 어제에 밝힌 IMF 총재의 세계 경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HLB와 HLB 그룹주들의 수급 상황, 공매 상황, 이런 주가 위치,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총재는 어제 경기 침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의 경제 성장이 2.9%에서 또 하향 조정을 했노라.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니까 다음 주에 세계 경제는 한바탕 또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내주 다음 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 성장 예측치는 3.2%는 유지를 하되 내년도에는 2.9%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IMF 총재는 말했고 코로나19 그리고 전쟁, 기후재앙의 충격으로 전망은 어둡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생산량은 5,644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지속되겠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어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만 올해 성장률은 기존의 3.2%는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가를 거론하면서 IMF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경제 전망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증시는 이렇게 또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그녀는 내년도 새 성장률 예측치는 밝히지는 않았고 앞서 IMF는 지난 4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3.6%로 예측을 했다가 지난 7월에는 올해는 3.2%고 내년도에는 2.9%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내주 워싱턴 DC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이는 연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모든 대륙의 기후재앙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을 할 때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있죠. 우리 증시의 고객 예탁금은 50조 원을 돌파하는데 IMF 이전 죄송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고객 예탁금이 있지만 따라서 개별 장세 위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특정
특정한 종목들 군으로는 증시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HLB와 그 그룹주에는 충분히 올해 또는 내년 1분기 내에 NDA 신청을 2건이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으로써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물론 시장을 그날 또는 한 주 이렇게 짧게 그 돈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녀는 우리는 상대적인 예측 가능성의 세계에서 더 큰 불확실성, 더 큰 경제적인 변동성, 지정학적인 대결, 더 빈번하고 재앙적인 자연재해 등의 더욱 취약한 세계로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구질서가 모든 나라에서 더욱 쉽고 자주 크기를 이탈할 수 있는 질서로 바뀌고 있다. 이탈할 수 있는 질서. 이제는 과거의 경제 흐름에서 조금 변동할 수 있는 긴장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좋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성장이 있으면 잠시 둔화도 있고 침체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조금 이루어지겠죠. 이는 이미 높은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나 내년에 최소 2개의 분기 연속 후퇴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서 성장이 긍정적일 때조차도 실질수도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MF는 지금부터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이 토일 경제 규모의 약 4조 달러, 약 5,64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며 엄청난 퇴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더 많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높은 부채 수준과 유동성 우려가 금융시장에서 자살에 급속하고 무질서한 가격 조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경제가 둔화할지라도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고, 통화정책이 제동을 걸고 있는 동안에 가속 페달을 밟는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는 매우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선진국의 고금리와 달러 강세가 자본 유치를 촉발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더 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민간 채권자들이 신흥시장에서의 부채 위기 확대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마친 5시에 마친 미증시, 유럽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15% 346.9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75포인트 0.68%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8포인트에 1%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봉의 모습이 있죠. 2021년 대략 12월 말경에 36,900 대략 37,000포인트에서 현재 3만 포인트가 무너진 29,920 6포인트인가요? 잘 보이지 않네요.
37,000포인트에서 현재 30,000포인트가 무너진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해 있죠. 요 기간은 좀 더 상승이 있을지라도 점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점들이 무너져 가는 이렇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고요. 주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증시. 이와 같이 있죠. 상승이 진행이 되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상승이 있었고 이와 같이 최소한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반등도 나오겠고 그러다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많이 된다라면 현재 3만 포인트가 무너졌고 이 부분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25,000포인트에서 32,000 정도까지의 여기에 변동성으로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경제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스닥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여전히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끝없이 상승을 했고요. 많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상승과 하락의 기간 조정을 당분간 거쳐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예 자꾸 IMF라고 하네요. 여기가 2020년에 코로나 대유행인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의 거래량이 폭증했다라고 우리도 역시 동학개미, 서학개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한 사실이죠. 가격 조정도 많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IMF 총재의 발언대로 향후 5년간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는 우리 IT 세계의 자율주행 5G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유가는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내년 초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잘 조절이 된다라면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 속에서 상승과 하락으로 이렇게 우리 증시 또는 세계의 증시 금융정책 금융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은 어떻게 될까? 잠시 유럽의 시장도 한번 살펴봅니다. 유럽 시장 일제히 하락의 나라가 훨씬 많죠. 러시아는 3.47%가 하락을 했고 1% 하락대간 나라가 스위스가 1%의 가격 지수 조정을 보였네요.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 정도. 어쨌든 유럽의 전반적인 시장은 오늘 새벽 약세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미증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메리카 증시를 본다라면 일부 아르헨티나 또는 페루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칠레 정도는 약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인 오늘의 시장은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 그러한 중에 HLB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가 또 오늘 또 관건이 되겠네요. HLB 오늘 공매도가 15,000, 16,000주가 나왔었죠. 그래서 대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대차는 늘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상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형국 있죠. 내년 3월 이전에 NDA 신청 2건으로 인해서 긴장하는 많은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차 잔고는 적지는 않습니다. HLB 1670만 주에 해당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도 현재 상환은 조금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차 잔고는 1350만 주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긴장하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증시의 지금 자금의 움직임을 본다라면요. 현재 고객 예탁금 51조 2천억 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또 환율이 1,400원이 무너질까 아니면 1,400원을 유지할까 오늘의 환율의 문제도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서 이곳 유가 부분도 오늘 관찰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상에서 HLB부터를 바라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HLB는 어제 종가가 44,500원에서 61선, 21선 몸통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에 연동이 된다라면 조정도 불가피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보여진 것 같아서 오늘은 과연 상승으로 또 이어질지 아니면 44,000원에서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음 주를 준비할 것인지 시장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위험 요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분봉의 모습으로 HB를 바라보면은요, 42,000원 정도의 그 근방에서는, 적극적인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부분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DA 건으로 말이죠. 10월 중에 이제 좀 한다라고 하니까 10월 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HLB는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간암 임상에서 최종 성공함에 따라 FDA와 NDA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고 진양군 HLB 회장은 에스모 발표 직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8월 프리 NDA 미팅 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이번 달에 미팅이 진행된다.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의 지역별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HLB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IMF 총재가 발언한 대로 전망을 어둡게 발표를 해서 글로벌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금융시장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 버티면서 시장에 또다시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최근에 이곳 4만원 언저리 초반까지는 기다렸다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다가 요 근방 정도가 오게 되면 조금씩 또 일부 여기에서 좀 팔았던 분이나 또는 현금의 보유가 조금 계신 분은 요 근처에선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이 됐고요. 불금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단풍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부터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있는 어떤 단체에서도 10월 22일 오대산에 또 이게 둘레길처럼 걷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참석해 볼 요량입니다. 10월 중순 이후는 서서히 단풍의 물결이 들겠죠. 자연을 좀 느끼면서 이 가을 단풍도 느끼면서 가을바람도 느끼면서 항상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아침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